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의 탄핵안이 발의가 됐네요. 그런데 이 탄핵안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 청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하면 국민들이 탄핵안까지 발의하겠습니까? 오늘 국회 전자청원에 따르면요, 문영배 대행 탄핵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어제 법사위원회로 회부가 됐다고 합니다. 국회 청원은요,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이 있고 국민동의청원이 있는데요.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민들로부터 5만 명의 동의를 받게 되면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과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의원이 되는 거죠. 원래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는 대표 발의자가 1명 있고요. 공동 발의자 9명 해서 대표 발의자 합쳐서 10명이면 의안이 의안가에 상정이 되는데요. 의안가에 접수가 되는데 이 국민 청원은요, 5만 명 이상 청원을 하게 되면은 똑같이 효력이 있습니다. 한 시민이 말이죠, 지난달 말 국회 전자청원에 문영배 대행의 탄핵을 촉구하는 헌법재판소 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 즉 국민동의청원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청원 취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원서를 제출한 그 시민의 청원 취지는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문영배가 멋대로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하여 판사 임무대로 재판을 하고 있다. 이것이 청원 취지가 되겠고요. 청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문영배 판사의 재판 과정이 다소 편향적임을 전 국민이 느끼고 있다. 그래서 청원을 했다. 이런 것이 청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청원은요, 동의를 시작한 이틀 만에 동의 시작하고 하루 지나서 의안으로 효력을 지니는 기준점인 5만 명 채웠어요. 하루 만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민이 이렇게 청원을 했는데 하루 만에 5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러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과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는 9만 명이 넘었습니다. 10만 명이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국민들이 문영배 재판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문영배 대행 탄핵안은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와 아니면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심사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본회의장에 상정이 되는 겁니다. 또 폐기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요, 더불어민주당이 4명이고 국민의힘이 2명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김용민, 박범계, 박지원, 서용교 의원 4명으로 구성되고요. 국민의힘은 박준태, 조배숙 의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4대2가 되는 것이죠. 4대2. 자, 그래도 이 시민이 말이죠, 탄핵안을 청원했다는 건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헌법재판관이 문영배 권한 대행이 말이죠, 헌법에도 나와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9조에도 나와 있어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마치 어쩌면 헌재 소장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시를 받는 것 아니냐. 정말 충성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자꾸 품격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존경의 대상이 안 되는 거지. 얼마나 위험있게 보입니까? 그러나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이 문영배,
이미선 이제 4월 18일 임기가 다가오는데 자기 임기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빨리 심사해서 탄핵을 인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을 대표를 대통령 출마해서 당선시키려는 그런 전략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법관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지. 에? 그러니 국민들이 폭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법 연구위 출신들 아닙니까? 4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지역 선거관리위원장까지 했다 이거야. 그러니 부정선거를 아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고 한패속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대변인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해보지도 않고 기각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선거인수와 투표자 수는 다 가공된 숫자입니다. 언제부터? 2017년 문재인 대통령 그 선거부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국회의원 선거,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 모두가 다 선거관리위원회 나와 홈페이지가 다 가공된 숫자란 말이죠. 이것을 검증하자니까 기각을 시켰다는 거야. 누가? 문영배가. 문영배 저자는 부정선거 있다는 건 아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리고 선거관리위원들하고 말이지 일본에 여행도 다녀오고 말이야.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 소장으로 대행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법 연구회가 헌법재판소가 우리법 연구회 출장소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이런 자가 헌법재판관이 됐다는 말이오. 에? 그리고 저 친구를 말이죠. 김어준 팔로우하고 말이죠. 6.25가 뭐냐 북침론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말이죠. 좌편향 사고가 아주 이념이 대단해요 말이야. 그리고 그 재판관 시절에 말이죠. 근무 시간에 말이야 근무는 안 하고 독후감을 뭐 88개나 썼다는 거 아니야 독후감을. 예. 그리고 저 문영배 재판관 말이죠. 친중, 친북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런 SNS에 쓴 글들 다 폭파시켜버리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재판관이라고 있으니 말이야 이게 됩니까? 그리고 이준숙 방송통신위원장 이틀밖에 근무 안 했어요. 그래 탄핵을 당했잖아요. 더블당해서. 그런데 심사하는데 거의 결론 내는데 결정하는데 6개월 걸렸어. 6개월. 6개월 걸렸다고. 거의 6개월 만에 결정을 했는데 4명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민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찬성했어. 인용시켰잖아요. 이틀 근무한 사람을. 그것도 6개월 동안 거쳐서 결정을 했는데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일주일에 2번씩 결론을 제기하고 말이죠. 또 내일 모레 내일인가요? 그렇지 내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또 변론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선이가 날짜를 일괄 지정하고 말이죠. 헌법재판소법에 지정하는 건 있어요. 변호인단과 협의해서 대리인과. 그런데 일괄 지정했다고 일괄. 이렇게 해서 기피 회피 신청에도 기각시키고 말이죠. 이 자가 문영배란 얘기입니까? 그러니 오직 하면 국민이 말이죠. 탄핵을 안을 발의했냐 이 말이야. 시민청원으로. 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을 한 건 뭐냐? 부정선거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한 건데 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말이야. 문영배 재판관 2017년 대통령 선거할 때 부정선거 있었어.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라고 문영배. 그리고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자료를 없앴냐고. 증거인멸하려고 없앤 거 아니야. 왜 홈페이지에 안 올라와 있냐고. 그리고 21대 대통령 2022년 대통령 선거 2020년 4.15 21대 국회의원 선거 다 부정선거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가 부정선거 자료란 말이야. 도대체 헌법재판관들 대법관들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하고 한 통속이잖아. 한 통속. 국민들의 참정권을 빼앗겼어. 주권을. 그러니 문영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사퇴하라고. 국민들의 봉기가 일어나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자들은 분명히 마은혁을 임명시켜가지고 탄핵을 인용시키려고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이 임명 안 하면 탄핵시킨대요. 그래도 탄핵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임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임명하면 안 된다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임명하면 안 된다고. 탄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탄핵시키면 더불당은 아마 지지도가 폭락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고공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그 여론에 따라서 인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국민들의 봉기가 일어날 것입니다.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 저항권이 발동해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